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오늘 8-1의 두 번째 시간 당나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나라 다음에는 당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일단 그 고조가 장안을 수도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라가 쭉 발전을 하는데 태종이 율령체제를 완성하게 돼요. 율령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는 법이라고 했죠. 율령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이때 삼성 육부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사 할 때도 이제 고려라던가 아니면은 발해 같은 나라가 이런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육부 제도죠. 이게 이제 당나라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종 때 더욱더 발전을 했는데 점점 쇠퇴를 하는 게 현종 말에 이제 원래는 며느리였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비로 만들었던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굉장히 당시에 예쁘다고 했던 여자였었는데 그 양귀비의 줄을 탔던 양귀비의 라인이었던 절도사 세력이 있었어요. 이 절도사는 당나라의 국경 쪽을 지키는 일종의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양귀비 라인을 탔던 사람이 안록산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귀비 오빠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록산이랑 그 다음에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난이 당나라가 이 국경 쪽에서 굉장히 힘센 장군들이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방 절도사 세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율령체제나 이런 제도 같은 게 많이 붕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황소라고 한 이름을 가진 실제 사람 이름입니다. 농민의 이름을 가진 그 황소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농민의 반란으로 당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농민 지배 체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조 시대 때부터 있었던 백성들한테 땅을 골고루 나눠줬던 균전제가 안사의 난 이후로는 귀족이 이제 대농장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많이 빼앗겼고요.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걷던 세금 제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앞에 있는 조는 곡식, 곡물을 걷던 쌀을 걷던 세금이었고 그 다음에 용은 이제 20일 정도의 노동력, 성을 짓는다던가,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이렇게 벽을 쌓는다던가,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노동력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조는 옷감. 이렇게 3가지를 세금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사에 난 뒤로는 나라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1년에 2번 딱 정해서 여름이랑 가을 이렇게 딱 2번 화폐를 세금으로 내는 걸 대신으로 했었어요. 그걸 이제 양세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안사에 난 이전에는 부병제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틈틈이 아니면은 겨울에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 시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병사로 투입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부병제라고 부르는데 이제 안사에 난 뒤로는 이런 백성들 컨트롤하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세금도 못 걷는 판에. 그래서 모병제, 병사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직업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싸우는 식으로 된 게 바로 이제 모병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사에 나는 기점으로 이 지배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이렇게 땅이 굉장히 넓기도 했었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신라랑 발해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섞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다른 나라 종교가 들어오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당 문화의 특징은 국제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요.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문물 같은 게 다른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쪽으로 주로 많이 퍼져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는데 공통 요소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그림이 한자. 공통 요소 첫 번째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자를 기본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다 달라도 이제
글 쓰는 걸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자를 토대로 해서 각 나라마다 다른 이제 문자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한반도에는 이두, 일본에는 가나, 베트남에는 쭈논 문자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율령이랑 유교가 또 공통 요소인데, 일단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었고,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본받아서 중앙 집권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육부 제도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이거는 각국의 왕실, 권위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처가 곧 이렇게 왕이다 해가지고, 그런 왕을 부처님으로 해가지고 모시는 그런 사상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공통 요소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일본사인데요. 뭐 조문문화,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다이카 계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쭉 점프하고, 뭐 나라 시대도 있는데 쭉 점프하고 헤이안 시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 한자가 공통 요소로 있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가나, 우리가 막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같은 거. 그걸 이제 가나 문자라고 하는데, 그 가나 문자가 발전한 게, 제정이 된 게, 만들어진 게 바로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뭐 독자적인 문화를 추구하면서 이런 가나 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국풍 문화라고 해가지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이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시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가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